습관적으로 머리가 이렇게 아프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의 피 속에 산소가 부족해지고 독소가 가득하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그 잦은 두통은 내 몸의 해독 시스템이 무너지고 혈관의 염증이 차올라서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이되고 있다는 가장 직관적이고 처절한 첫 번째 비상벨일 수도 있습니다. 뉴스 보셨습니까? 2030 세대, 즉 한창 건강해야 할 젊은 세대에서 암 환자가 최근 5년 동안 80%나 폭증했습니다. 특히 대장암, 갑상선암, 췌장암 발병률이 전 세계 1위를 다툴 정도로 심각하다고 해요.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나는 아직 젊은데 무슨 암이야? 그냥 요즘 스트레스 받고 피곤해서 머리가 좀 멍할 뿐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엔 매콤한 마라탕 먹고 식후엔 달달한 흑당 버블티 한 잔 마시면서 머리가 또 지끈거리면 서랍에서 진통제 하나 툭 꺼내 드시진 않나요? 오늘 매일같이 두통 환자를 보는 입장에서 아주 소름 돋는 팩트 폭격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이 달고 사는 그 잦은 두통은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 있어요. 내 몸의 해독 시스템이 무너지고 혈관의 염증이 차올라서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이되고 있다는 가장 직관적이고 처절한 첫 번째 비상벨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무심코 먹었던 배달 음식과 습관적인 진통제가 어떻게 내 몸을 망가뜨리는지 그 원리를 깨닫고 두통과 암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해독 루틴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뇌 혈관을 망가뜨리고 뇌를 조이는 염증 폭탄의 실체를 파헤치기 전에 여러분의 면역력과 맑은 뇌를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 하나 실천해 볼까요? 바로 아래에 있는 구독,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의학 정보를 계속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얼마 전 뉴스에서도 한 교수님이 췌장암 위험을 20배나 올리는 최악의 주범으로 이 음식을 지목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튀긴 음식입니다. 음식을 고온의 기름에 튀길 때 음식 속에 당과 단백질이 결합하면서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끔찍한 염증 독소가 생성됩니다. 일명 당 독소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다고 배달앱을 바로 켜서 쉽게 치킨이나 튀김을 시켜 먹을 수가 있죠. 그런데 너무 이렇게 시키는 게 쉬우니까 많은 분들이 배달 음식을 먹고 치킨이나 튀김을 많이 드시게 돼요. 이럴 때 당 독소가 피 속으로 많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럼 어디로 갈까요? 신장에서 가장 많은 피를 뿜어올리는 곳, 바로 뇌로 가는 혈관에 덕지덕지 눌러붙습니다. 혈관벽을 날카롭게 찢고 통로를 좁아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뇌로 가는 핏길이 막히고 산소가 부족해지니까 뇌가 도와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게 바로 여러분이 느끼는 일상적인 두통 혹은 브레인 포그, 피로 이런 겁니다. 검사에는 이상이 당연히 없죠. 습관적으로 머리가 이렇게 아프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의 피 속에 산소가 부족해지고 독소가 가득하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여기에 2030 세대의 가장 치명적인 습관 하나가 더해집니다. 바로 식후에 습관적으로 마시는 달콤한 음료, 그 속에 있는 액상과당이에요. 도대체 액상과당이 뭘까요? 옥수수 전분에서 인위적으로 끈적하게 뽑아낸 설탕보다도 훨씬 싸고 단맛은 강한 정제 가공 감미료입니다. 여러분, 오후에 피곤하다고 무심코 타 마시는 믹스커피나 시럽을 듬뿍 펌핑한 라떼, 달달한 흑당 버블티, 일반 콜라나 사이다에 이런 감미료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건강해 보인다고 마시는 시판 과일 주스나 에너지 음료, 심지어 샐러드 드레싱이나 떡볶이 같은 배달 음식에 매콤 달콤한 소스에까지 액상과당이 숨어 있어요. 문제는 섬유소와 함께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과일과는 달리 단맛만 뽑아서 정제한 액상과당은 소화 과정을 거칠 틈도 없이 바로 혈관에 콸콸콸 쏟아지면서 음당 폭격을 가한다는 겁니다. 혈당이 미친 듯이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요. 이렇게 혈당이 요동치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 70%가 모여있는 장에 큰 충격이 옵니다. 장내 유익균은 줄어들고 염증을 일으키는 부패균이 득실득실거리게 됩니다. 장이 망가지면 장벽에 미세한 구멍이 뚫리는 새는 장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어요. 대변으로 빠져나가야 될 찌꺼기와 독소가 이 구멍을 타고 혈관으로 다시 들어가고 다이렉트로 뇌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한의학에서 말하는 장과 뇌가 연결된 장뇌축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한 브레인 포그. 검사에는 이상이 없는데도 진통제가 안 듣는 만성두통. 이건 피곤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의 뇌가 독소에 절여져서 내 몸의 항암 면역력이 바닥을 쳤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자, 원인을 알았으니까 이제 암세포를 굶겨 죽이고 두통을 지우는 진짜 솔루션을 처방해 볼게요. 비싼 영양제 살 필요 없이 식사 순서와 밥만 먼저 한번 바꿔보시죠. 똑같은 밥을 먹어도 순서만 바꾸면 혈당 스파이크와 당 독소 생성을 막을 수 있어요. 무조건 채식, 식이섬유 먼저 드시고 고기나 생선, 단백질 드시고 밥, 탄수화물 순서로 드시면 됩니다. 채소가 장벽에 튼튼한 코팅망을 쳐주기 때문에 나중에 당분이 많이 들어와도 혈관으로 미친 듯이 흡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럼 밥은 뭘 먹어야 될까요? 갓 지은 뜨거운 백미밥 맛있죠? 그 대신에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살아서 내려가서 대장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저항성 전분을 드셔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밥을 지어서 냉장고에 차갑게 식힌 식은 밥이나 귀리, 현미 같은 복합 탄수화물로 식단을 만들어 보세요. 장이 살아나야 뇌로 가는 독소가 차단되고 두통도 좋아집니다. 두 번째, 식단으로 독소를 줄였다면 이미 내 몸에 쌓인 독소가 빠져나갈 하수구를 청소해야 됩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갑상선암이 폭증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루 종일 앉아서 스마트폰과 모니터만 보는 거북목 자세도 한몫을 할 겁니다. 목 앞쪽에 굵은 근육이 굳어버리면 뇌에서 내려오는 노폐물이 빠져나갈 림프 하수구가 막혀버려요.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목에 계속 고여있으니까 그 자리에는 갑상선에 결절이 생기고 점차 암세포가 자라나기 쉬운 쓰레기장이 되는 겁니다. 따라해보세요. 양손에 손가락을 이용해서 귀 밑에 움푹 파인 곳부터 쇄골 방향으로 목 앞쪽 흉쇄유돌근 라인을 따라서 가볍게 10번 정도 쓸어내려줍니다. 절대 세게 누르지 마시고 막혀있던 림프밸브가 열리면서 갑상선 주변에 쓰레기가 비워지고 순환이 개선되도록 부드럽게 쓸어주세요. 세 번째, 면역력을 깨우려면 반드시 움직여야 됩니다. 헬스장에서 무거운 역기를 들면서 끙끙거릴 필요는 없어요. 뇌 혈류와 항암 면역에 필요한 건 순환입니다. 등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고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를 부르기는 힘든 강도, 이것을 존2 유산소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강도의 걷기나 가벼운 조깅을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30분에서 40분만 해보세요. 이렇게 몸에 부담이 없는 꾸준한 운동이 몸속에 염증을 태워주는 가장 완벽한 땔감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나는 퇴근하고 헬스장에서 1시간이나 운동하니까 낮에 한 10시간 정도는 앉아있어도 괜찮겠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의학계에서는 하루 종일 꼼짝 않고 앉아있는 것을 흡연만큼이나 치명적인 의자병, 시팅 디지즈로 규정합니다. 우리가 의자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1시간 만에 혈액순환을 돕고 염증을 분해하는 체내 효소의 활동이 무려 90% 가까이 뚝 떨어집니다. 퇴근 후에 1시간 운동만으로는 낮 동안 10시간 내내 굳어있던 혈관의 정체를 결코 보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바로 니트라고 하는 겁니다. 니트는 뭐냐면 비운동성 활동열 발생입니다. 헬스장에서 무거운 바벨을 드는 거창한 운동이 아니고 출근길에 걷기, 산책하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오르기, 서서 전화하기, 심지어 앉아있을 때 다리를 떠는 것, 이런 일상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작은 움직임을 말합니다. 50분 앉아 일했으면 스마트폰 알람을 맞추고 무조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탕비실에 가서 물을 한 잔 떠오거나 1분 동안이라도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굳어있던 목과 어깨를 가볍게 돌려주세요.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1분의 니트 활동이 멈춰버린 혈관의 펌프를 다시 돌게 만들고 염증 수치를 낮춰서 암세포가 자라나는 것을 억제하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식단과 마사지, 운동은 건강을 지키는 훌륭한 방어막입니다. 하지만 이미 뒷목이 돌덩이처럼 굳어서 마사지로는 손가락조차 들어가지 않고 두통약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다. 그렇게 몸에 만성염증이 찌들어 있다면 어떨까요?
이때는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는 너무 늦었죠. 염증과 독소가 빠져나갈 길을 억지로라도 열어주는 물리적인, 내과적인 치료가 동시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를 해도 뚫리지 않는 구조물, 흉터처럼 굳어진 구조물은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도침과 추나는 뇌와 갑상선 주변에 하수구를 꽉 쥐고 있는 뒷목과 옆목의 유착을 풀어줘서 시원하게 순환을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여기에 액상과당과 튀김으로 펄펄 끓는 몸속의 만성염증, 즉 한약에서 보는 어혈과 담음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맑은 피를 돌게 하는 맞춤 처방을 통해서 무너진 면역력을 바로 잡아줄 수 있습니다. 제가 늘 환자분들께 드리는 철학이 있어요. 세상에 괜찮은 두통은 없습니다. 머리가 아픈데 두통약으로 통증 스위치만 끄고 다시 액상과당을 반복해서 마시는 행위는 내 몸의 소중한 화재 경보기를 꺼버린 채 방치하는 것과 똑같이 아주 위험합니다. 최근 폭증하는 젊은 층의 암 발생이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나는 아직 20대니까 30대니까 괜찮다는 아니란 생각은 버리시고 오늘 당장 식사 순서를 바꾸고 일어서서 움직이십시오. 그래도 가라앉지 않는 지독한 두통과 굳은 목이 있다면 방치하지 마시고 치료를 통해서 꼭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원한 아침과 건강한 혈관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지금 이 순간에도 배달 음식과 진통제에 의존하고 있는 젊은 세대와 지인들에게 꼭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두통의 모든 것 조경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